통계. 첫 번째 대단원이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이제 공수에서 배운, 지금 오늘 테스트에서 봤던 이제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들. 근데 이제 경우의 수 중에서 일반적인 조합이나 뭐 순열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고1 때 배운다면 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 조합이라든지 중복 순열, 중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첫 대단원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단원이다. 두 번째는 확률 단원입니다. 확률. 1단원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단원이고, 일반적인 확률이 있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확률. 조건부 확률. 그냥 확률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내일 비가 올 확률. 이런 게 그냥 확률인 거고,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오늘 날씨가 맑았을 때 내일 비가 올 확률. 오늘이 날씨가 맑으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좀 더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오늘이 날씨가 맑고 날씨가 흐리고를 떠나서 그냥 비가 올 확률과 어떤 조건이 단서가 붙을 때랑 좀 다르겠지, 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실 확률 단원에서는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세 번째 단원은 통계겠죠? 통계 파트는 요 확률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변수, 어떤 함수의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내가 주사위를 두 개를 굴려서 합이 짝수가 될 확률에 대해서 구하고 있었어. 근데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일 때 짝수일 확률도 있고 2일 때 짝수일 확률도 있고 3일 때 짝수일 확률도 있겠지, 그지? 그럼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부터 6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내가 짝수가 된다라는 그 확률이 영향을 받아요. 즉 첫 번째 눈과 그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합이 짝수다라는 그 상황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겠지. 그게 어떤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그거를 이제 확률 간의 어떤 분포와 또 그걸 이용해서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확률 분포. 최종적으로는 이 확률 분포에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통계의 마지막 단원에서는 뭘 배우냐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배우는데 통계적 추정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출구조사 같은 거야. 출구조사.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출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뭐 개표 방송을 하죠. 개표 방송을 하다 보면 개표율이 뭐 80, 90%가 되지 않았어도 이미 한 3분의 1, 뭐 절반 이 정도만 딱 개표를 해도 당선 유력 이렇게 딱 뜬단 말이야. 반밖에 개표를 안 했는데. 반밖에 개표를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지지율이 10%가 차이가 나. 근데 10%면 왠지 나머지 절반 개표하면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하다는 거야. 왜냐면 나머지에서 그러면 요 다른 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연달아서 그렇게 여러 개가 나오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뭔가를 예상을 하는 거죠. 어떤 후보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당선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통계적 추정의 상황이야. 뭔가를 내가 일부를 가지고 전체에 대한 거를 추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전적인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실은 누구를 추정하게 되냐면 평균을 추정하게 돼 있어. 쉽게 얘기해 볼까? 너네가 학교 시험을 봤어. 니네가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딱 냈어.
시험을 딱 내고서 이 시험의 전체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 그러면 정확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전교 아이들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아이들의 인원수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일반이라도 빠르게 채점을 해봤어. 일반 채점해봤더니 평균이 80점, 평균이 40점이 예컨대. 그러면 전교 아이들의 평균도 40점에 조금 비슷하지 않겠니? 전교생의 평균은 그렇다고 뭐 60점일까? 일반만 시험 개망했어?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지. 뭐 만약에 성적 순으로 뭐 반을 나눴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아이들을 나눈 상태라면 일반 아이들의 평균과 우리 전교생 아이들의 평균 간에는 분명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지. 그게 바로 통계적 추정의 개념이에요. 평균을 추측을 하겠다. 뭘 이용해서? 어떤 일부를 이용해서.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느낌입니다. 눈을 감고 더듬으면서, 근데 골고루 더듬어야겠죠. 다리만 더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더듬다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돼 있고, 첫 단원은 그래서 생소하지는 않아. 왜냐면 너네가 경우의 수라는 개념은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중복이 되는 것들이 나와요. 뭔가를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것들이 막 생겨. 예를 들면 ABC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열할 때는 좋았는데 뭐 AA, BB, C 이런 거를 갑자기 나열을 해. 이걸 나열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까?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 1단원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중복이 되는 것들, 뭔가 동일한 것들이 존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원순열도 그렇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것들이 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 확률 파트는 저 조건부에 대한 해석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면 된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통계 파트는 암기의 비중이 높아요. 공식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고, 뭐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해야 되고, 확률의 합은 1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식에 대한 계산이라고. 그래서 이 앞선 단원들하고는 결이 많이 달라. 여기 밑에는 공식에 대한 암기가 있고 주어진 거에다 그냥 갖다가 넣고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은 생각을 해야지. 공리를 해봐야 돼요. 이걸 먼저 여기를 나열하고 경우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쪽이 사실은 개념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근데 여기는 공식을 모르면 아예 못 풀고 그 대신 공식을 잘 외워주시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통계가 생각보다는 쉬워요. 근데 접근 자체를 이쪽하고 유사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시면 불편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공식이 많지 않거든. 공식을 내가 몰라도 적당히 나열하고 뭐 손으로 쓰다 보면, 경우를 나누다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반면에 여기는 아예 그냥 안 나오거든. 아예 공식을 모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경우의 수가 3번, 확률이 2번, 통계가 3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뭘 할 거냐면 여러 가지 순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순열이라 하면 말 그대로 순열인데 일반적인 순열과는 좀 다른 몇 가지 순열들이 있고, 첫 번째가 원순열이고요. 두 번째는 중복순열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어떤 상황이 원순열의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중복순열의 상황이고 어떤 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상황인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맨날 회전해서 같아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원탁에 맨날 사람이 앉아. 원탁에 예를 들면 4명이 앉는데 A, B, C, D. 원탁에 4명을 앉히는 가지수. 근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는 일치하는 걸로 보겠대. 예를 들면 봐봐. A, B, C, D 앉은 거나 A, B, C, D, A, B, C, D, A, B, C, D 앉은 가지수들은 다 같게 간주를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돌리면 같아지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주변이 다 하얀색으로 색칠된 하얀 방 안에 정 가운데에 원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명이서 밥을 먹으려고 왔어요. 네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도착을 했어, 방에. 그럼 처음에 주변이 다 하얀색이고 원탁이고 전혀 구분이 되는 지표가 없으면 거기서 내가 내 자리가 구분이 사실 되지가 않겠지, 그지?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같은 한 가지 경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가 앉기 전에는 4가지 자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누군가가 앉았어, A가. 자, A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그저 한 가지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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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A가 앉았으면 한 가지. 이제 A가 앉았지. 이제 나머지는 다 이름을 표현할 수 있어. 경우의 수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말로써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이 자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A의 맞은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는 A의 왼쪽, A의 오른쪽, A가 앉은 자리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세 자리가 다 이름이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세 자리는 다 구분이 되는 자리지? 그럼 나머지 3명이 앉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인 거죠. 원래 4명이 앉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원래는 4팩토리얼이란 말이야. 근데 3팩토리얼이 됐지. 왜 3팩토리얼이 됐어? 자리가 4가지가 구분이 안 되고 회전하면 같아지는 원순열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원순열은 이제 이런 거를 원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중복순열은 뭐냐면 너네도 중복순열은 대충은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아까 색칠하기랑 조금 비슷하거든. 우리가 이렇게 세 자리 수를 만들어요. 근데 숫자를 1부터 5까지 사용 가능해. 근데 중복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럼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이렇게 되겠지. 즉 뭐가 돼? 5의 3승가지가 되겠죠. 그치? 왜 5의 3승가지인 거야? 선택의 가지수, 종류가 5가지고 선택의 횟수가 3번이니까. 이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 파이, 3 이렇게 표현해요. 얘랑 같은 표현입니다. 됐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면 A, A, B, C를 나열하는 가지수예요. 이거를 나열하게 되면 A, B, C, D 나열하는 거랑 A, A, B, C 나열하는 건 분명히 다르겠지, 그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1, A2, B, C. 그럼 이거를 나열을 하게 되면 원래는 4팩토리얼 가지가 나와, 그지? 근데 A1, A2, BC랑 A2, A1, BC는 사실은 A끼리 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겠지, 그지? 즉 나는 원래 한 가지인 거를 매번 2번씩 센 거야. 몇 번이 중복되냐면 2번씩 중복이 된다고. 그러니 이거를 뭘로 나눠줘야 되겠어? 2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는 순열인 거야, 기본적으로. 원순열은 회전해서 같아지기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구조. 중복 순열은 사용할 수 있는 게 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들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순열에서는 1부터 5를 나열해서 세 자릿수를 만들 때 앞에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하나를 제외한 4개, 그 하나를 제외한 3개 이런 식으로 5, 4, 3 줄었다면 중복 순열은 줄지 않는다고. 5, 5, 5 이렇게 된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서로 다를 때는 4팩토리얼 가지였는데 2개의 원소가 서로 같아지면서 이 두 원소가 나열될 수 있는 방법의 만큼 나누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이게 간략하게 원순열과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해봤고요. 원순열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가봅시다. 자, 원순열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 첫 번째는 요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회전을 시켜가면서 같아지는 것만큼 나눠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n팩토리얼 곱하기 n분의 1. 이게 n분의 1이 뭘 의미하냐면
n분의 1회전 시 일치되는 상황이 n분의 1. 두 번째는 기준의 경우의 수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 보자. 자, 첫 번째는 이걸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도형을 보세요, 지금.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도형 자체의 대칭성을 보는 거야. 얘는 이렇게 4등분하면 같아지지, 그지? 4등분이나 4분의 1씩 돌아갈 때마다 같아지죠? 이렇게 생긴 도형은 정확히 9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돌아가게 되면 즉 4분의 1회전 시 일치하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방식으로 너를 해결하면 너는 4팩토리얼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자, 기준의 경우의 수 n-1 팩토리얼 곱하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하나를 여기다 먼저 앉혀. 근데 A라는 걸 여기다가 결정을 할 때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경우라고 기준을 정하는 게. 남은 3팩토리얼 가지라는 거죠. 당연히 경우의 수 자체는 동일하게 나오겠지. 하지만 접근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위에 거는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 너의 대칭성을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어떤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나누겠다는 거고, 밑에 거는 하나씩 한 명씩 차례로 넣겠다는 거야. 차례로 한 명씩. 그래서 밑에 방식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주로 대상 간의 관계에 제약이 있을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탁이고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이때 제약이 있어. 얘네는 맨날 붙으면 싸우기 때문에 아들과 딸은 이웃하면 안 된대. 뭐 이런 제약을 두겠대. 그럼 봐봐.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먼저 나열한다? 제약이 많은 쪽을 먼저 결정한다. 엄마 아빠는 남는데 아무데나 앉으면 돼. 얘네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앉혀. 아들 일로 와. 일단 앉아. 자, 아들이 앉는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면 한 가지라고 했지, 그지? 왜냐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니까. 자, 아들이 앉는 상황에서는 세 자리는 다 달라졌어. 하지만 딸은 아무데나 앉을 수는 없어. 너랑 이웃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앉아야 되냐면 여기 앉아야 돼요. 이렇게. 즉 너도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엄마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앉겠지? 자, 여기서 질문.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같은 자리다, 다른 자리다? 다른 자리예요. 왜냐면 얘는 아들이 앉은 딸이 앉은 입장에서 보면 얘는 딸의 왼쪽이고 얘는 딸의 오른쪽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를 앉는지 두 가지, 아빠는 남는 한 가지. 그래서 실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는 거야. 자,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4팩토리얼에 내가 4분의 1을 곱한다는 거는 4팩토리얼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해? 여기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4분의 1씩 돌아갈 때마다 같아질 뿐이고 얘는 애초에 엄마, 아빠, 아들, 딸을 나열할 때 자유롭지가 않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나씩 나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보통 어려울수록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식은 쓰레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얘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몇 명이죠? 10명이죠. 10명. 10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탁자에다가 나열을 하겠대. 그럼 이거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나열이 된다고 치면 원래 몇 가지예요? 10명이니까 10팩토리얼 가지야. 그지? 즉 10팩토리얼 일단 써주고 곱하기 저 도형을 보세요. 얘는 얼마만큼 돌아가면 같아져? 몇 바퀴? 몇 바퀴 돌아가면 같아져요? 얘는 4분의 1바퀴 돌아가면 같아졌어.
얘는 보니까 얼마만큼 돌아가면 돼요? 정확히 반바퀴 딱 돌아가면 되지? 요거 딱 반바퀴 돌아가면 같아지죠? 얘랑 같은 자리인 거지? 반바퀴 돌아가면.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한다고. 항상 10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야. 항상 원순열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것도 원순열이야. 원이 아니지만 회전에서 일치하는 걸 그냥 원순열이라고 부른다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언제 용이하냐면 대상 간의 관계에 제약이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 자, 이런 모습이 있어. 돼 있고, 돼 있고. 자, 이렇게 생긴 도형에다가 총 4색을 사용해서 색칠을 할 거래. 근데 회전에서 같아지는 거는 같게 간주를 하겠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영역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색간 간에 뭐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웃화 만들고 뭐 이런 제약이 딱히 없으니까 4팩토리얼 가지인데 보니까 이 도형은 얼마마다 같아져요? 회전하면 정확히 얼마마다 같아져? 얼마마다 같아져? 3분의 1 회전할 때마다 같아지죠. 이게 120도에 120도 곱하기 3분의 1 한다고 그냥. 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복잡한 도형일수록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효율이 졸리면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이거 개념 놓치면 문제 풀기 좀 어려워. 세수하고 오라고. 벌떡 일어나서 잘 가네. 아빠랑 엄마 있을 때 두 번째 방식에서 어, N은 어떤 식으로 N? 요거 N-? MI 아, 이거는 그냥 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말한 거였고, 아까 제약이 있을 때는 N-에다가 못 넣어요.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결정을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 기준의 가지수 자체가 예를 들면 봐봐. 또 해볼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 테이블이에요. 근데 역시 회전하면 일치하는 상황이고 A, B, C, D, E, F, G, H까지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렇게는 서로 마주 앉아야 된대. 이렇게는 서로 이웃해야 된대요. 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 그러면 내가 이웃하다는 건 한 변에 같지 않는 걸 이웃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얘네를 먼저 좀 정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웃하는 얘를 먼저 정할게요. 바로 나란히 이웃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니까 이웃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정할 거야. 자, D의 자리를 먼저 정한다고 쳤을 때 D의 자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을까? D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8가지일까요? 얘는 회전하면 같아진다 그랬는데 아까 원탁에는 아까 분명히 4자리인데도 한 자리로 봤는데 얘는 몇 자리게? 2자리일까요? 4자리예요. 왜 4자리일까? 원래 8자리인 건 맞지만 이 도형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돌아가면 같아지냐면 반바퀴 돌아가면 같아지죠. 반바퀴 돌아가면 같아져요. 즉 4자리가 구분이 된다고. 정확히 요걸 기준으로 너가 너고 너가 너고 너가 너고 너가 너예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근데 얘랑 얘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자리고 얘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는 자리야. 얘도 마찬가지지. 왼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그리고 이쪽은 긴 변, 짧은 변.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D를 나열할 수 있는 자리가 4군데예요. 자, D를 내가 나열했다고 칩시다. 어딘가에. 그럼 D가 여기 있으면 E는 이웃해야 되니까 한 자리죠.
이제 나는 A, B가 마주 앉아야 되는데 A, B가 마주 앉을 때 역시 A를 먼저 정해봅시다. A를 정할 때 A는 그러면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A의 자리수. A를 결정한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일단 A는 이런 데는 못 앉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쪽을 앉을 수 있는데 그럼 A는 몇 가지인 거야? A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두 가지일까? 네 가지일까? 네 가지죠. 왜 이제는 네 가지일까? 이미 D와 E가 앉았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으면 이제 나는 이 네 자리는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게 이제 누군가를 앉혔을 때의 차이예요. 기준이 생겼을 때의 차이야. 그래서 네 가지라고. 이렇게. 그럼 아무 데나 앉아. 그럼 너랑 마저 두 개 이렇게 앉겠지. 한 가지겠지. 나머지 얘네는 어떻게 하면 돼? 얘네는 그냥 자유죠. 4팩입니다. 끝. 왜 4팩이야? 이 네 자리 다 구분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된다. 그 느낌은 조금 어렵죠. 이건 조금 어려운 예시예요, 사실. 그래서 원순열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순열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중복순열이랑 저거 좀 설명을 먼저 할까? 원순열을 먼저 볼까? 원순열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원순열 8문제밖에 안 되니까 원순열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자, 모양을 봅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죠. 6명이 나열을 한데 6명 간에는 딱히 제약이 없지. 그러니까 일단은 6팩토리얼 써놓고 6팩 곱하기 도형을 보니까 얼마마다 같아지냐면 반바퀴마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답은 그냥 6팩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거기까지만 쓰시고. 자, 밑에 2번 만두 모양이죠. 역시 제약은 없지. 일단은 5팩 곱하기 얘는 회전하면 같아지나요? 얘는 회전해서 같아지지 않아요. 얘는 원순열 문제에 있는 약간 함정 카드. 반원이라서 약간 원순열 비슷한 느낌으로 속으라고 낸 것 같은데, 그냥 5팩입니다. 5팩이. 원순열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역시 10명 제약이 없고, 밑줄 정오각형. 정오각형이니까 얘는 5분의 1 회전할 때마다 같아지겠지. 답은 10팩 곱하기 5분의 1인 거죠. A는 그냥 5분의 1이죠. 자, 4번 6명 원탁 부모가 이웃하게 풀어보세요. 원탁이고 6자리인데 부모가 이웃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빠가 먼저 앉는다고 칩시다.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빠가 앉는 순간 구분이 됩니다. 엄마는 양옆에 두 자리죠. 나머지는 4팩인 거지. 답은 48가지가 나온다. 넘어간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5번은 입체도형을 색칠하는 문제인데 입체도형 색칠이 내신에는 간간히 나오고요. 사실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정육면체 각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자, 정육면체니까 그림을 간단히 그려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6개의 면은 구분이 안 돼, 그지? 내가 어딘가에 색을 칠한다고 치자.
색깔이 A, B, C, D, E, F가 있다고 칠게요. A라는 색깔을 먼저 칠한다고 쳤을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6개의 면이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면에다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면에다가 A를 칠했어요. 그리고 나면 요 나머지 면들이 구분이 될 줄 알았지만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죠, 아직은. 왜냐면 특히 옆면이 구분이 안 되거든. 돌아가면 같아지니까. 그 대신 누구는 구분이 가냐면 너랑 마주보는 면은 구분이 가요. 그래서 이 마주보는 면에 칠할 녀석을 하나를 고릅시다. 5개 중에 하나를. 그게 5C1이 되겠죠. 골랐어. 얘를 골랐다 치자. 이제 4개가 남았지? 자, 밑면은 A고 윗면은 현재 B가 칠해진 상태야. 이 상태에서 옆면을 칠해야 되는데 옆면이 무슨 순열이에요? 옆면이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남은 4가지는 4팩토리얼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답은 30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직육면체도 색칠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밑면은 정사각형인데 높이는 뭐 이제 좀 더 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형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다. 밑면을 먼저 칠하고 마주 보는 면 칠하고 옆면을 칠하는 방식. 이 정도만 기억을 해봅시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을 보시면 다음 도형을 관찰해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줄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개의 색 밑줄. 영역이 지금 7개래. 왜 7개냐면 원이 이렇게 3개거든. 이렇게 정삼각형 있잖아.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이렇게 7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7개의 색깔 간에는 뭐 이웃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자유롭게 색칠한다면 7팩토리얼 가진데 이 도형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 돌아가면 같아져요? 정확히 3분의 1 회전하면 같아지죠.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냥. 이렇게 푼다고. 원래는 이거 답지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가운데 들어갈 녀석을 하나를 고른대. 그 7개 중에 하나. 7개 고르고 여기에 들어갈 색깔 3개를 골라요. 6C3 해놓고 여기를 원순열로 나열해. 이제 3팩 나누기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바깥에는 그냥 곱하기 3팩. 그거랑 선생님이 쓴 7팩 곱하기 3분의 1이랑 결론이 같아요, 사실은. 결론이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도형 자체의 회전에서 같아지는 일치해지는 요 비율 가지고 봐주시는 게 풀이가 아주 간결하고 좋습니다. 자, 7번은 이제 약간의 제약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요 8개의 구멍인데 각 변마다 2개씩 있고 그리고 8개 중에서 빨강 파랑은 한 변 앞에 있는 이웃한 2 구멍에 넣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모든 구조를 넣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빨강 파랑을 편의상 A, B라고 부르고 나머지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요. 모양이 좀 안 예쁜데? 다시 태어나라. 어쩔 수 없지. 자,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는 얘가 지금 4분의 1 회전할 때마다 일치하죠. 이 8개의 자리 중에서 사실 실제 구분이 되는 자리 A 입장에서는 A를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밖에 없냐면 몇 가지예요? A를 먼저 여기다가 나열을 한다고 치면 하나를 먼저 결정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몇 가지게? A만. 이 8자리가 다 구분이 되진 않는다고? 그렇다고 8자리가 사실 다 다르지도 않아. A는 몇 가지죠?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정사각형이야. 응?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전체 8자리자. 근데 얘는 얼마마다 같아진다고 그랬어? 4분의 1 회전마다 같아진다고 그랬지. 그 곱한 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8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왼쪽, 그냥 오른쪽 이렇게밖에 없다고. 즉 A 입장에서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두 가지죠. B 입장에서는 나란히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6명 입장에서는 6팩인 거지. 이게 끝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 괜찮아요. 자, 6가지 색이고 마지막에 이제 역시 회전에서 일치하는 상황. 근데 역시 도형을 볼까? 도형이 어떤 모양이에요? 얘는 얼마마다 같아져? 얼마만큼 돌아가면? 그죠? 2분의 1 회전하면 같아지죠? 반바퀴 돌아가면 같아지는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지는 최초의 시점을 찾는 거야. 얘는 딱 절반 돌아가면 같아지죠? 그러니 전체 6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그냥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원순열에서의 기본 문제들이에요. 물론 6번이나 7번은 조금 어려운데 많이 어렵진 않죠.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중복순열 할 건데 시간이 조금 쉬었다가 중복순열 이어서 합시다. 3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째. 봅시다. 중복순열이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순열은 개념상 뭐냐면 서로 다른 n 가지 중 중복을 허락하여 K번 선택 후 나열하는 가지수예요. 뭐 이런 개념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중복이 되는 원소들이 존재하는 원소들의 나열입니다. 둘이 비슷한데 여기는 요게 개수가 고정입니다. 여기는 중복되는 개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ABC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고, 근데 중복이 가능해. 또 나열을 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자, 근데 4번을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4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ABC가 몇 개인지는 개수는 정해지겠지. 예컨대 A가 2개고
이렇게 A가 2개고 B가 1개고 C가 1개인 상황이야. 이거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그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지금 중복이 되는 원소가 AA 2개죠? 정해져 있지? 그러면 전체 나열의 가지수에다가 중복이 되는 원소 개수만큼 이렇게 2팩토리얼 나눠서 구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4개를 선택할 때 이렇게 고를 수도 있잖아. B 3개, A 1개를 고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어? 4팩 나누기 3팩이 된다고. 왜냐면 3개가 같으니까. 여기서 나열로 가는 방식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선택과 나열을 동시에 하는 거는 중복 순열이에요. 그래서 중복 순열은 이런 방식으로 사실 구하지는 않는다고. 중복 순열은 어떻게 하겠어? 앞에 하나, 둘, 셋, 네 자리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C 세 가지. A, B, C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3의 4승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즉, 이 선택과 나열을 합쳐놓은 게 중복 순열이라면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것까지만 해놓고 여기까지는 원래 이제 사실은 이 선택하는 가지수는 중복 조합이라는 가지수인데 그 이후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나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동시에 선택과 나열을 하는 게 중복 순열입니다. 사실은 중복 순열은 선택하고 나열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 선택 후에 나열하는 방식으로 개수를 구하지는 않아. 그냥 선택된 횟수가 자유로우니까 그냥 각 자리별로 누가 들어가는지만 정하는 거예요.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예시가 기명투표입니다. 기명투표. 기명투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때 이제 무기명투표를 하거든. 그래서 기명투표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하는 거죠. 후보가 A, B, C 세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후보가 A, B, C 세 가지가 있고 사람이 X, Y 이렇게 두 명이 얘네가 투표를 해요. A, B, C가 후보입니다. 후보. 그러면 X 입장에서 후보가 세 가지죠? 세 가지 있고 Y 입장에서도 후보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3. 선택의 횟수가 투표하는 횟수인 거지. 그리고 후보의 가지수가 선택의 가지수인 거예요. 선택의 가지수에 선택하는 횟수에 이제 거듭 제곱인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n가지 n 번 중에 k번 파이 k라고 쓰고 n의 k승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명투표의 상황이라든지 또 뭐가 잘 나오냐면 함수의 개수가 나와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아무런 제약이 없는 함수의 개수. 자, 이쪽이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이렇게.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함수 값이 4가지죠. 2도 4가지예요. 3도 4가지야. 그러면 선택의 횟수는 정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의 선택의 횟수를 하는 거고 선택의 가지수는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의 선택의 가지수가 있다고. 그럼 뭐가 돼? 4의 3승가지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조금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3개 아니다. 2개. 인 함수의 개수. 왜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4의 3승은 1, 2, 3이 자유롭게 간 거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거는 정확히 2개로만 대응이 돼야 되지.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1, 2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1, 2를 고르는 가지수인 4, 1을 일단 해주고 곱하기 이제 1, 2, 3이 1, 2로 자유롭게 대응이 되면 되겠지. 1, 2, 3이 1, 2로만 대응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 2의 3승가지야? 3의 제곱가지야? 2의 3승이야? 3의 제곱이야? 선택의 종류가 2가지. 선택의 횟수가 3가지. 2의
3승까지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딱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답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 2, 3을 1, 2로 자유롭게 보내게 되면 모두 다 1로 가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다 2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모두 다 1로 가게 되면 우리는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지는 않겠죠.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되겠지. 그 두 가지를 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쪽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 자체가 중복 순열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누가 n 파이 k 이렇게 쓰겠니? 이렇게 안 쓴다고 잘. 그냥 요거 정도만. 그냥 이게 중복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알고 계시고 쓰는 거는 그냥 n의 k승 거듭제곱으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중복 조합이라는 녀석은 기호가 이렇게 되거든. n hk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n 더하기 k 마이너스 1ck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써야겠지. 왜냐면 얘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쓴다고. 얘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된다. 중복 조합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 하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복 순열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중복 순열이 되는가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9번 한번 볼까요? 9번? 9번 보세요. 배낭 여행을 하는 4명의 친구 ABCD가 있습니다. 근데 숙소가 3방이에요. 301, 302, 303호. 투숙하는 방법의 수는 얼마인가?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사람이 4명이야. 방의 가지수가 3개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같은 방에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빈 방도 있을 수 있고 이때 3에 4승 가지겠어? 4에 3승 가지겠어? 어느 쪽일 것 같아? 3에 4승일 것 같아? 4에 3승일 것 같아? 효율이 어느 쪽일 것 같아? 사람이 4명, 방이 3개예요. 어차피 이지선다니까 찍어보세요. 둘 중에 뭐가 좀 더 땡겨? 3에 4승, 4에 3승. 4에 3승? 너는? 4에 3승? 민주인. 응? 3에 4승? 3에 4승이 맞아요. 자, 왜 3에 4승이 맞냐? 봐봐.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의 원소들은 여러 개의 함수값을 가질 수는 없어. 그치? 함수가 되려면. 근데 공역의 원소들은 여러 개의 x, 정의역의 원소로부터 동일한 함수값이 있을 수 있지. 즉, 중복이 될 수 있는 쪽이 항상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은 중복이 될 수 없어. 무슨 소리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방에서 잘 수는 없어. 그지? 근데 한 방이 여러 개의 사람을 수용할 수는 있어. 그지? 그러니까 방이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3이야. 선택의 횟수가 왼쪽이에요. 사람이 4예요. 그래서 A, B, C, D라는 4사람이 301, 302, 303호라는 방으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3의 4승가지죠. 답은 81이 됩니다. 설명했는데도 헷갈리죠. 그죠? 4의 3승, 3의 4승. 중복조합은 더 헷갈려요. 중복조합도 되게 헷갈리는 요소인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너네가 일반적인 조합이나 순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고 뭐 10개 중에 7개를 뽑고 어때? 항상 선택의 가지수보다는 선택하는 횟수가 더 작거나 같았어. 그지? 근데 중복이 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돼? 선택의 가지수보다는 선택의 횟수가 더 많아질 때도 있지. 어차피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지. 선택의 가지수는 종류는 3가지인데 선택의 횟수는 4번인 거죠.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넘어갑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A 중학교 학생 3명, 아니지? 2명. 그 다음에 B 중학교 학생 3명이 있는데 A 중학교는 3개의 고등학교 중 하나, B는 4개의 고등학교 중 하나래. 그럼 얘는 방법의 수가 몇 개인가? A 중 2명, 3개 학교.
B 중 3명 4개의 학교. 어차피 A와 B는 서로 무관하니까 먼저 A 중학교 2명의 학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2의 3승이야? 3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 왜냐면 각각의 사람 입장에서 3가지 학교라는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4의 3승이겠지? 2를 곱해서 답을 내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답은 쓰지 않을게요.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 11번 중복순열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대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신호 만드는 유형, 뭐 나열하고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함수의 개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잘 나온다. 자,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흰색의 깃발이 한 가지씩 있는데 근데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얼마인가? 단 깃발은 한 번 이상 올려야 되고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올리진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 즉 내가 신호수가 돼서 요 3개의 깃발 중에 한 개를 올리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편의상 ABC라고 부르자. 즉 내가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문자의 가지수는 ABC 이렇게 3종을 보낼 수가 있어. 빨강, 파랑, 흰색. 근데 이거를 총 얼마만큼의 길이까지 보낼 수 있냐면 총 5번까지는 보낼 수 있대. 5번 이하로. 그럼 너를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3의 1승이었겠지. 신호의 가지수가. 만약에 2번이었으면 A부터 C까지 3의 제곱까지였을 거라고. 5번의 신호를 보내게 되면 각 자리마다 ABC 3가지 종류니까 3의 5승까지가 된다고. 즉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총 신호의 개수는 3의 1승부터 3의 5승까지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써주면 되겠지, 그지? 3의 이제 뭐 쓰겠죠, 이렇게. 3 곱하기 3의 5승 빼기 1, 3 빼기 1.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 그냥 더해도 답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1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도 경우의 수 재밌지 않나요? 경우의 수가 다른 수학하고 또 좀 결이 많이 다른데 우리 막 미적분이나 대수 이런 거라고 결이 많이 다르거든. 궁리하는 재미가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쪽을 가장 좋아합니다. 수학 선생님마다도 이 취향이 있거든. 과목에 대한 취향이 있어요. 선생님 원래 가장 최애는 확률과 통계예요. 원래는. 이리저리 궁리하는 재미가 있거든. 자, 보겠습니다. 12번. 5개의 숫자, 근데 4자리 비밀번호니까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몇 개인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인데 맨 끝자리가 짝수죠? 우리는 항상 제약이 있는 쪽을 먼저 정해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짝수는 뭐냐면 6 또는 8이니까 2가지입니다. 나머지 요 3자리는 딱히 제약이 없죠. 5에 3승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은 250까지가 됩니다. 2번에 있어요. 잘 풀었나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오는데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중복이 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 아까도 했지만 A, B, C A, B, C를 나열할 때 4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냐면 A와 A가 같기 때문에 둘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이 구분이 됐더라면 A1과 A2가 자리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였겠지. 다른 경우로 생긴 게 4팩이에요. 근데 사실 다르지 않지. 2가지마다 하나의 같은 경우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열되는 개수만큼을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이랬으면 당연히 5팩을 이번에는 3팩으로 나누게 된다. 왜냐하면 얘네가 나열되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 가지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은 원래 너를 자유롭게 나열을 했을 때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는 자유롭게 나열이 되지 않고
같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복되는 비율이 이만큼 개라는 거야. 왜냐면 A1, A2, A3이라고 부른다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A, B, C로 표현이 되는 게 A1, A3, A2도 있고 뒤에 B, C는 계속 있겠죠. A2, A3, 뭐 A1, A3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네가 6개가 있다고. 사실은 이 6개마다 한 가지 경우로 셌어야 되는데 내가 다르게 생긴 오펙토리얼 가지라는 거야. 그럼 6개를 하나로 셌어야 되니까 걔를 6씩 다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정확히 3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만약에 중복이 되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 다를까 그렇다고? 어차피 얘네가 같고 얘네가 같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5팩을 같은 개수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왜 이런 방식으로 구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되게 잘 나오는 몇 가지 유형이 있고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 한번 볼까? A, B, C를 나열을 하는데 이때 A보다 B가 왼쪽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A, B, C를 원래는 자유롭게 나열을 할 수 있는데 A는 B보다 항상 왼쪽에 나와야 된대. 즉 A, B, C는 괜찮지만 누구는 괜찮지 않냐면 B, A, C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즉 얘네끼리 A, B와 B, A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데 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원래는 정할 수가 있거든. 자유롭게 나열되는 가지수가 너를 나열하는 3팩토리얼 가지예요.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A가 B보다 항상 왼쪽에 오는 것들의 비율은 항상 2개 중에서 1개만 그렇다고. 왜냐면 A와 B가 2개 중에 1개만 왼쪽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곱하기 역시 2팩분의 1을 한다고. 그래서 마치 상황이 무엇과 동일하냐면 너는 A, C를 나열하는 가지수와 실제로는 같아지는구나 라는 거야. 다시 또 이것도 해볼까? 이번에는 A, B, C, D, E를 나열하는데 A와 B의 사이에 E가 노이도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지금 A와 B 사이에 E가 놓인다는 거는 꼭 A, E, B 붙어서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A, C, E, B, D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A 있고 B 있고 사이에 E가 있으니까 이런 게 되는 경우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거는 몇 가지가 되겠냐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A와 B와 E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원소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A, B, E는 평상시에 어떻게 나열이 될 수 있어? 너가 나열되는 가지수는 원래는 몇 가지야? 3팩토리얼 가지야. 그지?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게 나열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A, E, B랑 B, E, A랑 2가지죠. 이렇게 되지. 즉 잘 생각해보면 원래 이걸 나열하는 가지수는 5팩토리얼 가지인데 이 5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잘 보면 요 A, B, E가 자유롭게 나열된 것들이 있을 거야. 그게 원래는 자유롭게 나열되면 6가지라고 6가지. 실제 그 6가지가 이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6개 중에 2개밖에 안 돼. 즉 5팩토리얼 가지 중에서도 6분의 2의 비율로만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이것들의 나열의 비율이라고 봐야 된다고. 너네가 나머지는 어차피 자유롭게 나열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만 본다고. 이 조건이 있는 부분만.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이 근데 굉장히 비슷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날처럼 얘는 같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얘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는 없어. 그냥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비율로 푸는
역시 이쪽에서 가끔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제약이 있는 원소들 간의 관계만 이렇게 본다.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가 길찾기 유형이 있으면 길찾기. 얘는 내신에는 거의 나오고요. 수능에도 곧잘 나오던 유형인데 요새는 많이는 안 나옵니다.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뭐 아예 안 나오지 않는다. 자, 길찾기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야. 내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오른쪽으로 4번을 가야 되지. 그리고 위로 2번을 가야 돼요. 맞아? 오른쪽이라는 거를 문자로 A라고 써봅시다. 위로 가는 거를 B라고 써볼게요. 즉 우리는 A가 4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는 이것에 대한 나열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A 4개와 B 2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오른쪽 화살표 4개와 위쪽 화살표 2개를 나열하는 가지수와 같고 이것들을 나열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하나의 경로가 유일하게 대응이 될 거라고. 예를 들어 볼까? A, B, A, B, A. 자, 이렇게 생긴 의미의 문자열을 선생님이 아무거나 하나 써봤어요. 그렇다는 건 너는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가볼까요?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어때? 최단 경로가 하나가 나왔지, 그지? 이쪽에서 임의의 경로가 있더라도 임의의 경로도 문자열로 바꿀 수 있죠. 즉 이쪽에서의 경로 하나와 이쪽에서 나열된 문자열 하나 간에는 1대1 대응이 성립해요.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쪽의 경로의 가지수와 이쪽에 나열된 문자열의 가지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세는 거야. 그냥 4칸, 2칸이니까. 그럼 어떻게 세 이거? 전체는 6가지, 6팩토리얼. 4가지, 2가지니까 4팩, 2팩. 요렇게 세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 길찾기예요. 그럼 길찾기를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내겠지만 조금 불편한 것도 낸다고. 예를 들면 요렇게 내겠지? 요렇게 해놓고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P를 지나서 가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가면 되겠지, 그지?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3칸, 1칸이니까 총 4칸. 3칸이 서로 같으니까 3팩. 곱하기 P에서 B 가는 건 2칸, 2칸이니까 역시 4칸. 2칸, 2칸 같으니까 2팩, 2팩. 여기 뭐 1팩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뭐 1이니까. 그래서 답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A에서 B로 가는데 P는 지나지 않고 가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A에서 B로 가는 전체에서 P를 지나가는 경우를 빼주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A에서 B 가는 거는 5칸, 3칸이니까 8팩토리얼 5팩, 3팩 빼기 너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푼다고. 6번으로. 보통 이렇게 전피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자, 여기에 무슨 막 우물이 있어. 우물이 있어서 여기는 못 가. 못 지나가. 뭐 구덩이가 있어. 그래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지나는 거를 전체에서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얘가 이제 길찾기의 상황인데 길찾기를 이런 방식으로도 풀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푸냐면
각 요 점별로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경로의 수를 세기도 해요, 그냥. 자,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의 수는 한 가지죠. A에서 위로 가는 경로의 수 한 가지야. 위로 가는 거 한 가지야. 자,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지.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수들을 더해 주시면 돼요. 얘도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쪽에서 왔을 수 있고 밑에서 왔을 수 있으니까 둘을 더해서 세 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여기는 여기서 왔고 여기는 여기서 왔고 여기서 여기 가서 1, 1, 1 이렇게 쓴다고. 사실은 쭉 1 쓰고 쭉 1 쓰면 돼요.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4, 더해서 5, 더해서 6, 더해서 10, 더해서 15. 15가 바로 누구냐면 얘죠. 그죠? 요렇게도 구해요. 이렇게 요 숫자를 써가면서. 이 방식의 장점은 언제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 칸 비우고 막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를 들면 경로가 뭐 좀 희한하게 생겼어. 뭐 예컨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A에서 B까지 가고 싶어. 경로 구해달래. 이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구하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요. 식으로 쓰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쓰는 게 장땡이야. 생각보다 개빨라. 잘 봐. 1, 1, 1, 1, 1, 1, 1. 위아래로 1 써주시고 2, 3, 3, 4. 됐죠? 1, 4, 7, 11. 둘이 더해서 2, 6, 13, 24. 더해서 3, 9, 더해서 22, 더해서 36. 끝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는 거야. 어떻게 푼다? 너를 기준으로 왼쪽과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주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쪽 숫자 더해서 써주고. 이 방식, 응? 46인가요? 산수를 틀렸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원리는 대충 알겠죠? 그래서 저런 형태가 입체도형에도 있는데, 입체도형에 이제 16번 같은 게 입체도형 문제인데, 입체도형 문제는 사실 요새는 많이는 나오는 추세는 아닙니다. 사실 수능에는 입체도형은 아예 안 나오고 내신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온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설명만 해줄게. 봐봐. 입체도형은 그리기가 다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밑에가 이렇게 두 칸이고 요가 이렇게 돼서 여기니까 헷갈려. 벌써 헷갈린다. 요거다. 그리고 여기죠. 그치. 그리고 가운데가 없네. 괜히 그렸어. 뭐 대충은 보이죠? 뭐 지랄같이 생겼지만, 자 보면 두 칸짜리를 아는 거야. 지금 둘.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역시 최단 경로의 수를 본다고 치면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속으로 들어갔다가 요거 하나 없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속으로 들어간 거 보이죠 지금? 이렇게. 그럼 얘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게 두 개가 필요하고 얘도 두 개가 필요하지만 누가 두 개가 필요하냐면 얘가 두 개가 필요해요. 비즈도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 있고 요거 있다고. 3종이라고 3종. 그럼 이제 얘를 나열하는 건 뭐가 되겠어? AA, BB, CC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네, 끝입니다. 얘는 속으로 이제 파고들 수 있다. 그게 이제 16번의 상황이에요. 자,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개의 문자인데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래. 그럼 일단은 C와 E를 양 끝에다가 고정을 해볼까? 여덟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C2일 수도 있고 자리를 바꿔서 EC일 수도 있겠죠? 그럼 사이에 있는 문자는 누가 남아? O, N, T, I, N, U 이렇게 남네. 근데 보니까 N이 같네. 그럼 이것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6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2팩토리얼. 근데 C와 E가 자리를 바꾸는 게 곱하기 2가지. 이렇게. 그래서 약분되면서 답은 그냥 720까지인 거죠.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 00, 1, 222 숫자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이고요. 6자리의 정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지금 00, 1, 222 자체가 개수가 정해져 있죠. 이 중에서 내가 뭐 고르고 하는 게 아니야. 개수는 지금 6개를 다 쓰는 거고. 6자리 정수니까 맨 앞은 0이 올 수가 없겠지. 맨 끝은 이제 짝수가 와야 되니까 1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00, 1, 22인데 먼저 맨 앞을 정해줄 건데 맨 앞이 1 또는 2가 와야 되겠지. 맨 앞이 1이 오게 되면 뒤에 뭐가 남냐면 0 2개랑 2 3개가 남아요. 0 2개, 2 3개는 자유롭게 나열해도 되죠. 맨 끝자리 어차피 짝수니까. 그게 몇 가지냐면 5팩 나누기 2개, 3개니까 2팩, 3팩이라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맨 앞이 2가 올 때야. 맨 앞이 2가 오고 나면 남는 게 0, 0, 1, 2, 2가 남는데 맨 끝이 누가 오면 안 되냐면 1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끝이 0이 올 때랑 2가 올 때를 더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유롭게 나열하고 맨 끝에 1이 오는 경우를 빼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꾸 6건 했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는 6건으로 푸는 게 되게 수월할 때가 많아. 한번 6건으로 해볼게. 이거 자유롭게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나열되는 개수가 5개인데 그 중에 같은 원소들이 2개, 2개 이렇게 빼기 맨 끝에 만약에 1이 왔다고 치면 4가지인데 역시 2개, 2개죠. 이렇게 답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번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숫자 써가면서 하는 도로망 한번 숫자 써가면서 계산해 볼까요? 근데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 잘 보시면 호수 위쪽 끄트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참고로 A에서 B 일직선으로 못 갑니다. 이거 막혀 있는 거예요. A, B 일직선에서 막 경우의 수 한 가지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생긴 거는 A, B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생겼죠. 5칸, 5칸. 소율아, 미적분하고 비교하면 어때? 응? 그래? 선생님 옛날에 가르쳤던 휘문고등학교 문과 학생 중, 아니다, 이과다. 이과 학생 중에서 확통을 너무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미적분은 되게 잘해. 미적투 잘하고. 근데 확통을 너무 싫어해. 확통을 막 8개 중에 4개 맞고 막 이랬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취향이 많이 타는 과목이에요. 이쪽이. 미적은 사실 크게 취향은 안 타는데 하다 보면 되는데 이쪽은 공일도 많이 해야 되고 풀이가 다양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약간 좀 정해지지 않은 느낌이라서 애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명확하지 않아요. 미적은 좀 더 명확하거든.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답이 나와. 근데
확통은 그렇지 않거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개무식하게 풀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바꿔 말하면 확통은 개무식하게 풀어도 답이 나오는 반면에 미적 같은 건 개무식하게 풀면 그냥 답이 안 나오죠. 그냥 못 풀지. 그런 또 차이도 있고. 나름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약간 열린 결말이 좋고 다양한 접근, 여사건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확통이 재밌는데 아이들 대다수는 보통 싫어합니다. 그냥 딱 정해지는 게 좋아요. 그냥 식 딱 나오면 미분해서 더함수 구하고 더함수 나오면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그 값 구하고 이게 이제 익숙한 아이들이 많더라고. 자, 해볼게요. A에서 여기 찍고 B까지 갈 겁니다. B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오른쪽 위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1 다 써주세요. 여기도 1이죠? 더하면 2, 더하면 3, 더하면 4, 더하면 5, 더하면 6. 여기까지는 6입니다. 6으로 왔고. 자, 이제 여기서는 오른쪽 아래로 가야 돼.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야. 6. 왼쪽에서 오니까 6. 왼쪽으로 오니까 6. 너는 위에서 오니까 6. 너도 위에서 오니까 6. 위에서 오니까 6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66 더해서 12 더해서 18 더해서 18 더해서 36 더해서 24 더해서 6 10 24 24 84 108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답 5번 잘 나왔나요? 이렇게 쓰면 돼요.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자, 16번은 아까 얘기했던 건데 4, 3, 4죠? 그러면 4개, 4개, 3개니까 11팩 나누기 4개, 4개, 3개 4팩, 4팩, 3팩 그냥 요거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17번부터 여기 24번까지가 요 써있기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집합과 명제 활용하기라고 써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경우의 수 파트에 선생님이 이제 요걸 써놨는데 왜 써놨냐면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원소를 구할 때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조건 있고 나조건 있고 예를 들어 볼까? 뭐 어떤 수가 짝수야. 그리고 여기는 뭐 5의 배수야. 그럼 우리는 짝수이면서 5의 배수를 구하는 가교 나를 한다고 쳤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짝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나오겠지, 그지? 원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걸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겠어? 얘는 짝수이면서 5의 배수니까 10의 배수를 구하는 거지. 예컨대 어떤 n이 뭐 1부터 100이라고 치자. 그럼 답은 이제 뭐 10개가 된다고 예컨대. 근데 문제에서 나번 조건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5의 배수가 아니다. 이럴 수가 있어. 예컨대. 그럼 너네가 짝수이면서 5의 배수 아닌 걸 세는 건 불편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교나를 구해야 되는데 너네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가에서 빼기 가교나의 여집합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집합이잖아 지금. 그지? 집합의 개념이라고.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가라는 집합에서 가교나의 여집합을 뺄 수가 있다고. 가교나의 여집합은 뭐야? 가 빼기 나, 가나 차집합이지. 가 빼기 나 차집합을 가에서 빼면 당연히 가교나가 남는다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명제에 5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이 표현에서 여사건이 더 수월하겠는데? 이런 판단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짝수들 50개 중에 5의 배수가 아닌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짝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를 구하면 되잖아. 즉 10의 배수를 뺀다고. 그럼 몇 개가 나와? 40개가 나오겠어. 이렇게 푼다고. 이건 선생님이 그냥 쉬운 예시를 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17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한다고 나와 있죠.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18번 같은 경우에도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비어있지. 그럼 A에서 B까지 직접 가도 되지만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에 도로를 너네가 채워주고 그 점을 지나는 경로의 수를 전체에서 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19번도 C와 D가 인접하지 않으라고 했는데 C와 D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뺄 수 있는 거고 20번도 F2에 뭐가 2가 아니라고 했는데 전체에서 F2가 정확히 2인 경우를 빼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개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선생님 설명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먼저 2개 풀어보겠습니다. 17, 18번.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5분까지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내가 해석하는 게 좋은지 여사건이 유리한지를 항상 판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여사건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전체 조건에 대한 여사건을 할 때도 있지만 부분 조건에 대한 여사건을 할 때도 있다고. 방금 선생님이 뭘 예로 들었어? 가교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교나 전체의 여사건을 한 게 아니라 가에서 가교나의 여사건. 그래서 나만 여사건을 했지, 그지? 전체로 여사건 할 수도 있어. 가교나 구할 때 어떻게 해도 돼? 전체에서 가교나 전체의 여사건을 빼줘도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잘 다뤄주시면 이쪽은 훨씬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17번은 여학생끼리 이웃한 건 그냥 이웃하기 구해도 상관없죠. 그죠? 이웃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형 탁자에 빨간 의자 1개와 파란 의자 5개를 합쳐 총 6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빨간 의자 1개, 파란 의자 5개 밑줄. 즉 상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빨간 의자가 하나 있고 파란색 없으니까 초록색.
초록색 의자가 5개가 있습니다. 회전에서 이제 같은 거는 일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가 빨간 의자인 이상 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빨간색 맞은편 의자, 빨간색 왼쪽 첫 번째, 빨간색 왼쪽 두 번째, 빨간 오른쪽 두 번째. 얘네가 다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6자리는 다 구분이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앉힐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되잖아. 여학생 첫 번째 여학생 A, 두 번째 여학생이 B라고 한다면 A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6가지죠. 6 곱하기. B는 이웃해야 되니까 2가지. 나머지 남학생은 자유롭게 4팩토리얼까지. 얘는 사실 원순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답은 288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이 아까 예를 들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되냐면 4칸, 5칸이죠. 4칸, 5칸. 그리고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선생님은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복원공사를 해서 다시 도로를 채워주겠습니다. 자, 도로를 채웠죠. 원래 지나갈 수 없는 곳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9팩토리얼 나누기 4팩 5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두 칸 두 칸이니까 4팩 2팩 2팩 곱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칸 3칸이죠. 5팩 2칸 3칸 2팩 3팩 이렇게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 보시면 C와 D가 인접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니까 인접하게 나열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전체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A가 3개, B가 2개니까 7팩 나누기 3개 2개 이렇게 빼기 CD가 서로 인접하게 되면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잖아. CD를 한 덩어리인 X라고 생각을 해보면 AAA, BB, X가 됩니다. 그래서 6팩, 3팩, 2팩인데 중요한 거는 요 C와 D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가지.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와요. 넘어갑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F2가 이제 2가 아닌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F2가 2인 경우를 빼는 방식으로 이제 구해볼게요. 기본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야? 이거 3의 5승가지야? 5의 3승가지라 그랬어? 이거는 5의 3승가지죠.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선택의 횟수가 정의역의 원소, 선택의 종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5의 3승 가지에서 F2가 만약에 2로 정해졌다면 2는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고 1과 3 두 번의 선택만 하면 되죠. 5의 제곱까지.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100까지 나오죠? 100까지? 자, 21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21번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 24번까지 하면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그죠? 조금 남을 거라 뒤에 연습 문제 조금 몇 문제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풀어보세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해봐라. 풀었어? 몇 번인 것 같아? 아니.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자유롭게 보내보자. 자유롭게 보내는 거는 몇 가지라고 그랬죠? 3의 5승까지예요. 그죠?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우리가 얘네가 적어도 한 번씩은 선택이 됐어야 돼. 그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x가 선택이 안 됐을 수가 있어. x가 선택이 안 된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2의 5승까지예요. 맞아? x가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건. y가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고 z가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3번을 빼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근데 사실은 x가 선택되지 않는다라는 2의 5승가지와 y가 선택되지 않는다라는 2의 5승가지에는 누가 교집합으로 존재하냐면 x, y가 둘 다 선택되지 않는다라는 z로만 가는 경우가 교집합으로 존재해요.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2의 5승을 총 3번을 뺐잖아. 왜 3번을 뺐어? x가 선택되지 않는다, y가 선택되지 않는다, z가 선택되지 않는다를 3번을 뺐어요. 총. 즉 나는 x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뺐고 y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뺐는데 x가 선택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는 모두 다 z로 가는 경우가 포함되지. 그지? y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z로 가는 경우가 포함이 돼요. 즉 모두 z로 가는 경우는 내가 몇 번을 뺀 거야? 2번을 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2번을 빼면 안 될 거 아니야. 나는 2번을 빼면 안 되고 딱 한 번만 뺐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걔를 더해줘야 됩니다. 2, 3이 누구겠어? Z로만 가는 경우, Y로만 가는 경우, X로만 가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이게 무엇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완벽하게 논리가 동일하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는 거랑 아주 유사해. 왜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할 때 어떻게 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교 B, B교 C, C교 A를 더한 다음에 다시 뭔가를 빼지. 마지막에 A교 B교 C를 다시 더하지. 그지? 걔네를 빼고 다시 더하지. 그지? 그거를 빼고 다시 더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쪽 집합을 X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Y 선택이 안 된 거, 여기가 Z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나는 요거 한번 빼고 요거 한번 빼고 요거 한번 뺀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부분 있지. 여기 이 부분은 2번을 뺀 거야. 왜 2번을 뺐냐면 X 선택 안 됐을 때 한번 뺐고 Y 선택 안 됐을 때 뺐거든. 근데 얘는 2번을 빼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우리가 Z로만 간다는 즉 X도 선택되지 않고 Y도 선택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존재하거든. 2번을 뺐으니까 얘를 다시 더해주는 거고.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는 원소가 존재할까 안 할까? 이걸 명제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야? X도 선택이 안 되고 Y도 선택이 안 되고 Z도 선택이 안 된 경우가 여기 있냐는 거지. 함수 중에서. 있겠냐고. X, Y, Z가 모두 선택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 자체가 여기는 빵개인 거고 여기가 한 개인 거고 여기가 한 개고 여기가 한 개예요. 이렇게 영역별로. 그래서 이거를 더한 다음에 이걸 전체에서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뺐으면 얘네는 총 2번씩 뺐으니까 얘네를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걱정이 생길 수가 있어. 이거는 지금 3개짜리니까 그래 이렇게 했다 쳐. 아, 4개짜리가 되면 너무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해요.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은. 이것도 있는 문제거든? 어떻게 풀까, 이거는? 똑같은데 딱 W 하나 딱 오메가 하나가 딱 늘어났어. 어떻게 풀까? 이 방식대로 풀려고 하면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겠어? 전체 가지수인 4의 5승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럼 4의 5승 빼기 4 곱하기 3의 5승 다시 더하기 6 곱하기 2의 5승 다시 빼기 4 곱하기 1의 5승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식으로 풀 수는 있지만 벌써 어렵죠? 얘는 사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5개의 원소를 4개로 대응을 시키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이 5개의 원소를 몇 개의 조로 나누면 될까? 정확히 4조로 나누면 돼. 4조. 왜냐면 여기가 원소가 4개니까. X로 갈 애들 모으고 Y로 갈 애들 모으고 Z, 오메가 이렇게 모으면 되겠지? 자, 5개를 4조로 나누는 건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 둘, 하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누가 2명이 같은 조일지만 고르면 되죠? 이걸 조편성이라고 부른다고. O, C를 골라주시고 자, OC를 골라서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조로 만들었어. 이 4개의 조를 4개의 원소로 1대1 대응을 시키는 가지수는 4빼기죠?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4의 5승 빼기 4 곱하기 3의 5승 더하기 6 곱하기 2의 5승 빼기 4 곱하기 1의 5승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지. 이게 간단하게 나온 이유는 뭘까? 이쪽에 조편성의 가지수가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는 어떨까? 조편성이. 5개를 너네가 3개의 조로 나눠야 돼. 조편성이 조금 불편하지. 왜 불편해? 5명을 3조로 나누려면 셋,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눌 수도 있어? 둘, 하나 나눌 수도 있지. 셋, 하나는 쉬워. 그냥 5C3 하면 되니까. 근데 둘, 하나는 어떻게 하더라?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1 곱하기 2팩분의 1을 하지. 왜냐면 조의 크기가 2개가 같으니까. 이거는 공수 경우의 수의 경험이 좀 있으면 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 애들이 잘 못한다고, 조편성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친 거라고, 여기서는. 왜냐하면 중복순열의 개념을 알려주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혹은 치역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2가지 종류야. 근데 장단점이 있어. 여기가 3 이하면 무조건 이걸로 가는 게 편해. 여기가 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편성을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3 이하와 4 이상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이 4 이상, 원소의 개수가 4개 이상 나오는 문제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중복순열을 쓸 일이 잘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내지 않고 그렇게 낸다면 오히려 공수에서 내겠죠. 왜냐하면 집합의 조편성을 가지고 내는 문제니까. 어렵죠? 넘어갑니다. 자, 22번은 뭐냐면 우리가 입체 도형인데 A에서 B까지 갈 거야. 근데 입체 도형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요 왼쪽 귀퉁이가 하나가 없지. 왼쪽 귀퉁이 하나가 없으니까 왼쪽 귀퉁이 하나를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그냥 채워서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원래 없었던 요 녀석이 생기겠죠? 요게 생깁니다. 얘는 원래 있었던 거야. 대충 그렸더니 이거 대충 맞죠? 약간 좀 망하긴 했는데 잘 보시면 얘를 그리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점을 봐야 돼. 이 2점이 들어가지. 그지? 얘를 PQ라고 불러봅시다. 우리는 A에서 B까지 갈 거야. 선생님이 저 부분을 채워서 그렸기 때문에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3칸, 2칸, 1칸. 어떻게? 6팩, 셋, 둘, 하나. 이렇게.
이게 전체 가지수야. 여기서 뭘 빼줘야 돼?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걸 일단 빼봅시다. A에서 Q는 일직선이죠? Q에서 B 가는 거는 3칸, 1칸이기 때문에 4팩, 3팩, 1팩 이렇게 될 것이고, 자, P 가는 거 A에서 P까지 3칸, 1칸, 2칸, 1칸이니까 3팩, 2팩, 1팩 곱하기 여기서 일직선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자, 요런 상황인데 요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Q를 지나는 경우, 요거는 P를 지나는 경우 이렇게 뺐어. 근데 Q를 지나는 경우와 P를 지나는 경우는 동시에 지날 수도 있죠. PQ를 동시에 지날 수도 있다고. P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는 뭐냐면 요거 한 가지예요. 얘는 다시 더해줘야 된다고. 요거 이해가요? P를 지나는 거, Q를 지나는 거 뺐고 P를 지나는 걸 뺐는데 P와 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둘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의 수는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니 2번을 뺐고 우리는 한 번만 빼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해준다고. 이렇게 계속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한다고. 넘어갑니다. 23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3, 24번 천천히 풀고 설명하고 마칠게요. 연습 문제 숙제로 푸시면 됩니다. 우리 숙제는 항상 연습 문제부터 끝까지예요. 앞부분은 숙제가 아닙니다. 별로 안 많아요. 한 4, 50문제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40 한 5문제?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의 수는 얼마인가? 사실 P를 거치는 가지수를 구하는 게 쉽지. 왜냐면 A에서 P 간 다음에 P에서 B 가면 되니까. 근데 Q는 지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5칸, 6칸. 답 나오니 민준아? 이번에 몇 번 나왔어? 응? 계산 안 했어? 선생님 암산으로 했는데. 일단은 A에서 P까지 먼저 가세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쉬우니까. 그러고 나서 P에서 B를 가는데 Q를 거치지 않는 거니까 P에서 B를 가는 것 중에서 Q를 거친 거를 빼서 걔네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즉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A에서 P 갔다가 P에서 Q를 거치지 않고 B를 가는 거. 일단은 A에서 B까지 가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2칸 2칸이니까 4팩, 2팩 2팩 이렇게 됩니다. P에서 B까지 가는 것 중에서 빼기 Q를 지나는 거 이렇게 할 거야. 자, P에서 B를 가는 거는 4칸 3칸이니까 7팩,
4팩 3팩이고 빼기 PQB는 PQ는 똑같죠? 4팩 2팩 2팩 Q에서 B는 2칸 1칸이니까 3팩 2팩 1팩 계산해 보시면 여기 35가 나오고 여기 18이 나오고 빼면 17이고 얘가 6이죠? 곱하시면 답은 102가 나와야 돼요. 이해 가나요? 24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오늘은 5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소율이는 집에 갔다 오니? 안 먹고 올 거야? 저녁 메뉴는 뭐죠? 마라탕. 역시 선생님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마라탕. 남자애들도 마라탕 잘 먹나? 가끔 먹어? 그래, 먹긴 먹네? 그래? 민주도 잘 먹니? 잘 안 먹어? 먹어는 봤어? 안 먹어봤어? 선생님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는 먹어봤는데 탕후루는 뭐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라탕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먹기에는 약간 그 마음의 벽이 좀 있습니다. 약간 민초 사 먹으러 가는 느낌? 민초 안 먹는데 와이프는 또 민초를 좋아하고 마라탕도 뭐 백탕인가? 뭐 그거 먹으면 뭐 안 맵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마라탕 좋아하는 애들은 그거 먹을 거면 안 간다 약간 뭐 이런 그 마라 맛 때문에 먼 거로 가는 건데 어쩌고저쩌고 (1부터 999까지) 중에서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는 수가 몇 개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럼 각 자리에 대한 얘기죠. (369) 게임 해봤나요? 선생님 어릴 때는 우리는 많이 하던 게임인데 여전히 남아있나요? 아니면 민속놀이가 돼버렸나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선생님 시대 많이 하던, 물론 뭐 비석치기 이런 건 안 했어요 사실. 그런 건 안 하고 뭐 구슬 홀짝 그냥 우리 세대보다는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나의 부모님 세대, 너네 기준에서는 거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보통 너네 부모님이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는 이제는 안 나더라고. 가끔 나보다 비슷할 때도 있고. 조금 보통 선생님보다 한 3, 4살 위? 자, 해볼게요. 일단 해석을 할 건데 세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는 방식으로 갈 거야. 0부터 9, 0부터 9, 0부터 9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 0, 1은 1인 거야. 0, 1, 0은 10인 거야. 예컨대. 근데 0, 0, 0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지금 1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0, 0, 0 한 가지는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가지수는 이제 10의 3승 빼기 한 가지인 상태에서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에 3의 배수가 들어가거나 두 번째에 3의 배수가 들어가거나 세 번째에 3의 배수가 들어가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그죠? 즉 여기에 3의 배수가 들어가는 것들을 A라고 부릅시다. 여기에 3의 배수 들어가는 걸 B, 여기에 3의 배수 들어가는 걸 C라고 부른다면 나는 A, B, C에 뭘 구하고 싶냐면 합집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치? 첫 번째가 3의 배수 또는 두 번째가 3의 배수 또는 세 번째가 3의 배수인 거니까 A를 만족하거나 B를 만족하거나 C를 만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집합상으로는 합집합이 됩니다. 됐죠? 근데 나는 합집합을 구하기가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너 3의 배수 놓고 뒤에 고르고 너 더하고 그 다음에 둘 다 3의 배수인 거 빼고 셋 다 3의 배수인 거 다시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나는 싫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너는 전체에서 뭘 빼기로 했냐면 너의 여사건을 빼기로 했어. 너의 여집합을 빼보자. 이렇게. 근데 이거의 여집합이 뭐지?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기억 안 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얘가 이거 되는 거? 이름 있잖아.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죠? 합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의 교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의 합집합. 이런 거 있었어. 그지? 각각 여집합 붙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해석을 해봤더니 쉬운 거야. 여기에 3의 배수가 아니고 너도 3의 배수가 아니고 너도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전체에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고 아닌 거니까 몇 가지야. 3의 배수 아닌 거는 여기에 10개 중에서 7개죠. 3의 배수 아닌 거 7개지. 3의 배수 아닌 거 7개죠. 맞나? 왜냐면 369를 빼는 거니까. 그죠?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빼면 된다? 너에서 7에 3승 빼고 끝입니다. 재밌죠?